3장 4절 연쇄법칙을 공부합니다. 연쇄법칙은 다른 말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함수들을 합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합성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는 것이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앞절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못지않게 이 합성함수 미분법도 매우 중요한 미분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합성함수 미분법 어떤 정리인지 그 정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 이 정리를 증명한 뒤에 여러 예문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정리인데요. 함수 f하고 g가 둘 다 미분이 가능하고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대문자 fx로 표시했습니다. 합성함수 우측부터 계산하니까 g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은 합성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합성함수도 역시 미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각각의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합성을 한 것도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 합성함수를 미분한 것을 프라임 기호로 표시한다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또한 라이프니츠 기호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두 도함수의 곱으로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저 뒤에 가서 미분과 근사값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미분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 교재 3장 4절에 뒷부분에 있습니다. 저자가 연쇄법칙에 대한 엄밀한 증명을 이 3장 4절의 맨 뒷부분에 갖다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책을 참고할 때 맨 뒷부분 3장 4절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y는 이퀄 fu 또는 u는 이퀄 fx 이렇게 있죠. 아무거나 하나 써서 표시를 해볼까요? y 이퀄 fu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u축이었다라 볼게요. u는 이퀄 gx라면 이때는 여기가 u고 여기가 x가 되겠죠. 자, 지금은 여기를 그냥 y라 보겠습니다. 자, y는 이퀄 fu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자, 요 간격은 델타 u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델타 u가 주어졌을 때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 간격을 우리가 보통 델타 y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이 델타 y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 점의 위치가 u였다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간격이 델타 u니까 요 오른쪽 끝점은 u 더하기 델타 u가 되겠죠. 자, 그럼 델타 y는 우리가 다음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델타 y는 자, u 더하기 델타 u에서의 함수값에서 u에서의 함수값을 뺀 것과 같죠. 함수는 fu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u 플러스 델타 u에서 fu를 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요거이므로 델타 u분의 델타 y를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델타 u분의 델타 y는 곧 델타 u분의 요걸 다시 쓰면 fu 플러스 델타 u 마이너스 fu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 델타 u분의 델타 y가 의미하는 기하학적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델타 u분의 델타 y는 이 곡선 위에 놓이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델타 u분의 델타 y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극한을 취해볼까요? 극한을 취했을 때 델타 u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곡선을 따라서 점차 이 점이 요 점에 가까워질 텐데요. 요 점을 P, 요 점을 Q라 했을 때 그 Q가 곡선을 따라서 P에 가까워질 때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곧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라이프니츠 기호표기로 본다면 dy, du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림으로 보면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극한을 붙이지 않았다면 즉 델타 u분의 델타 y를 생각한다면 이 값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을 리가 없죠. 자, 그림을 보세요. 노란색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이에요. 이 두 개의 값이 같진 않은데요. 두 개의 값이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실수값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편의상 플러스로 표시합니다만 요 입실론 값이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얘가 완만하고 얘가 좀 가파르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 직선의 길이가 1.7이고 그리고 주황색 직선의 길이가 1.9였다면 그 입실론은 마이너스 0.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편의상 그냥 기호를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표시한 거고 이 입실론이 항상 양수는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1.9고 1.7이라면 그때는 플러스 0.2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플러스 값 또는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값을 지칭할 수 있는 임의의 실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두 식이 직선의 길기하고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일치하지 않지만 두 값이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하게 우리가 상수값을 어느 한쪽에다 더하거나 또는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뭐 덧셈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우리 저 앞에서 배웠던 입실론 델타론법에서 입실론은 항상 양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입실론은 아주 작은 실수값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한 것이지 양수는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어떤 적당한 양수는 아닙니다. 실수 입실론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의 조밀성 때문에 앞서 비교를 들었던 수치처럼 적당하게 같아지는 실수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에 델타 U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델타 Y는 양변에 델타 U를 곱하니까 요거는 dy, du 그리고 곱하기 델타 U 플러스 입실론 그리고 이쪽에 보다시피 여기도 똑같이 델타 U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여기 델타 U를 공통하니까 묶어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y, du 플러스 입실론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델타 y는 즉 이렇게 종속변수의 증가량은 이런 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실수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델타 U가 충분히 작아지면 이 값이 이 값과 같아지니까 그때는 입실론은 0에 가까워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써볼까요? 이때 델타 U가 충분히 0으로 가까워진다면 그때는 당연히 입실론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차가 되게 작아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쇄 법칙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는지 이런 기호 표기를 잘 이해를 해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y는 이퀄 fu가 있고 u는 이퀄 gx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함수가 각각 모두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이 델타 y와 그리고 또 비슷하게 델타 u를 약속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그럼 델타 y가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델타 u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는 이퀄 gx에서도 동일하게 이쪽이 x, 이쪽이 u가 되는 그렇게 되는 이런 식을 변화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또 그려가면서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u는 이퀄 gx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간격을 우리가 편의상 x의 증가량이니까 델타 x라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x라면 여기는 x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자, 이 점에서의 함수값. 자, 이제 그럼 요 간격이 여기가 u거든요. 얘가 델타 u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로부터 이와 비슷한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식을 한번 똑같이 써볼까요? 이 초록색은 델타 x분의 델타 u를 나타내게 되고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는 du dx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값하고 이 값이 한눈에 봐도 같지 않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u는 du dx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식이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상수값 입실론 값이 존재하겠죠. 여기도 입실론이 있으니까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입실론 1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어떤 적당한 실수 입실론 1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양변에 델타 x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u는 이제 이 식에다 곱해 버렸으니까 얘도 한꺼번에 이렇게 바깥에다 써볼까요?
이렇게 바깥에다가 델타 x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du dx 플러스 입실은 1. 자, 이렇게 되는 실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기 입실은 1이라 썼으니까 여기는 그냥 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설명하려다 보니까 번호를 안 붙였습니다만 편의상 여기도 번호를 붙여볼게요. 얘를 입실은 1이라 썼으니까 얘는 입실은 2라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이때 앞에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델타 u가 0으로 가면 입실은 2가 0으로 갔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 두 식이 같아져 버리니까 입실은 1은 자꾸 줄어들어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당연히 입실은 1도 0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 식하고 여기 써놨던 이 식을 같이 썼다라 보겠습니다. 즉 증명할 때는 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미리 이제 요걸 설명해서 바로 사용했습니다만 사실 두 개를 다 써야 되겠죠. 증명할 때 이것도 있고 얘도 있다는 가정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 놔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1번식의 괄호 오른쪽에 델타 u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이 식에다 그대로 델타 u의 값을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 보면은 dy dx 플러스 입실은 2 그리고 그 다음에 델타 u 대신에 du dx를 여기다 넣죠. du dx 그리고 플러스 입실은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델타 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값이 좌변에 델타 y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양면에 델타 x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양면을 델타 x로 나누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 두 개의 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dy dx 플러스 입실은 2 du dx 플러스 입실은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식의 양면에다 극한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두 식의 곱이에요. dy dx 플러스 입실은 2 du dx 플러스 입실은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입실은 1은 0으로 간다는 것을 앞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볼까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델타 u도 0으로 가죠. 이 두 개가 같다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갑니다. 따라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입실은 1이 0으로 가고 델타 u도 0으로 가니까 따라서 입실은 2도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동시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도함수잖아요. 이 델타 x의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은 오른쪽은 dy du죠. 쓰기를 잘못 써놨군요. dy du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쓰기 잘못 써놨군요. 앞서 dy du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옮겨 쓰면서 기호 표기를 잘못했네요. dy du고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dy du 이거 0으로 가죠. 곱하기 du dx가 됐습니다. du dx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좌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은 dy dx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등호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라이프니츠 공식을 통해서 합성함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곱하기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y를 u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f를 미분한다는 얘기고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g를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프라임교로 써서 표시한다면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를 미분한 거에다가 g를 미분한 거 곱하는 거죠. 그래서 f를 미분한 거에서 g를 미분한 걸 곱한 거예요. 이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안과 밖이라 얘기를 할 때 f가 바깥에 있고 g가 안쪽에 있죠. 그래서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한다라고 기억해두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깥 미분 곱하기 안쪽 미분이에요. 아시겠죠?